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실정법에 스토킹이라는 것을 정의화한다거나 스토킹에 해당하면 어떻게 처벌하겠다라는 명문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흠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해도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하지 마세요 합니다. 예를 들면 굳이 꼭 처벌 조항을 찾자면 스토킹 행위 자체만 놓고 본다면 경범죄처벌법 거기 이제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10년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거의 처벌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제 스토킹을 해갖고 그 사람을 뭐 폭행했다, 상해했다, 감금했다 이런 게 결합이 되면 그 별도의 폭행, 상해, 감금은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는데 스토킹 행위만 했을 때는 처벌하는 게 사실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가 들어와도 뭐 별다른 걸 하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게 이제 지속되다가 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게 됐죠. 분명히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경찰관님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며칠 후에 살해당했다. 이런 뉴스가 심상치 않게 나왔어요. 이런 거 나오면 여론이 막 들끓잖아요. 무섭다. 치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토킹이 뭐고, 스토킹 범죄가 뭐고, 스토킹 범죄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하고, 스토킹 행위가 있다고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나 검사가 이렇게 좀 응급조치를 좀 디테일하게 해라. 이런 걸 갖다가 세부 조항을 좀 정해서 만들었어요, 법을. 그래서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의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나오는 스토킹 행위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법에. 기존에 이런 거 없었는데 이 법에서 스토킹 행위가 뭔지를 정해놨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본다거나 주거 등에 가까이 가서 그 부근에서 쳐다보고 있거나 지켜본다거나 아니면 뭐 SNS나 전화나 이런 걸로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 그러니까 사실 스토킹이 그거잖아요. 나는 싫은데 자꾸 쫓아오는 거. 그 쫓아오는 게 물리적인 쫓아옴일 수도 있고 연락, 통신을 통해서 오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제 법에 이렇게 나오고요.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그러한 스토킹 범죄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해버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단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면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흉기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예전에는 스토킹 신고가 와도 경찰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근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생겼냐면 자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스토킹 행위라는 거하고 스토킹 범죄는 달라요. 스토킹 행위는 한 번이라도 싫은데 연락하고 싫은데 집에 찾아가서 쳐다보고 있고 이거고 스토킹 범죄는 그게 어느 정도 반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가 돼야 처벌되는 거거든요. 경찰 선생님 저기 지금 모르는 사람이 내 집 앞에 왔어요. 근데 그게 한 번 그런가 그날 처음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 이건 스토킹 범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너 이거 하지 말아라.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당신은 처벌된다.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스토킹 행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이 해야 될 의무적인 조치를 명문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긴급 응급 조치라든가 잠정 조치에 관한 조항도 있어요. 긴급 응급 조치는 이제 사법경찰관이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신고를 받았는데 이게 지속 반복될 우려가 있다거나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아라, 전화하지 말아라 라는 긴급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정 조치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검사가 봤을 때 이게 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는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내용의 잠정 조치를 명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그것이 좀 상당하다
피해자 보호를 필요하고 아무래도 이건 좀 재범 위험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잠정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잠정 조치를 해놨는데 이놈이 스토킹 가해자가 그걸 안 따른다,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잠정 조치 불이행죄에 해당해가지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스토킹 그러면 나는 원치 않은데 접근하는 거예요. 집 앞에 찾아오고 직장에 찾아오고 몰래 지켜보고 있고 자꾸 연락이 오고 그것이 반복되고 나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 이것이 스토킹이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하면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즉각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나 법원 쪽에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어떤 잠정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죄하고 약간 영역이 혼재된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SNS로 카톡을 계속 보낸다, 문자를 계속 보낸다는데 그게 상대방한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때 과연 그것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해야 되는지 약간 혼재돼요. 그거는 이제 좀 실무에서 개별 사례마다 좀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